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6일날 이 영상 찍고 있고 아마 하루 정도 뒤에는 전체 공개 영상으로 풀릴 거고요. 칩솔기 시장, 저는 이제 사실 뭐 리노공업 계속 좋아하는데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5일날 아암이 드디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칩 설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PC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더 이제 설계가 많아질 것인데 그 모든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가설이라는 게 있죠. 그 가설에 대해서 그 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때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라고 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 자료를 이제 그동안 이제 영상에서 드렸을 때 선행지표격인 암의 그 라이센스 매출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봐봐라, 암의 라이센스 매출이 올라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 매출이 올라온다는 거는 암의 IP를 필요로 하는 설계 회사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런 설계 회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그 설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9일날 암에 이제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이게 뭐 박살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이 라이센스 매출이 하늘색, 이 라이센스 매출이 신고가다, 그러니까 이거 좋게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시장은 좀 이제 쉬다가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내려가서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주요한 회사들이에요. 아암이 있고, 그 다음에 시놉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팹리스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제 암부터 케이던스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다시 붐업 하는데 어떤 이제 이벤트들이 일정이 있을까를 보시게 되면, 가까운 시간으로는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인 WWDC 2024에서 애플이 이제 AI 쪽을 어떻게 침투해서 PC랑 모바일 쪽에 이제 착을 할 거냐. 그리고 6월 18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의 코파일럿 PC가 6월 18일에 판매될 건데, 퀄컴의 ARM 기반 프로세서가 시장에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고, 이게 되면 인텔과 AMD의 시장이 위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저는 이제 결국 이 칩이 결국 설계가 많아지고 이 AI가 디바이스에 계속 장착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이 설계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엔드 유저로 가는 곳들은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설계할 때 이런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이 회사들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테스트에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또 나오기 힘들어요. 특히 R&D 테스트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도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들을 투자한다면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또 신영증권에서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126페이지 정도 되니까 복잡한데, 앞에 있는 핵심은 기존의 반도체의 발전이 이제 더 이상 기존 방법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세화 해가지고는 성공의 성능이, 퍼포먼스가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종 간의 칩의 어떤 결합들, 칩이 이제 막 서로 이종 칩 간의 결합들이 막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패키징도 복잡해지고,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분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단계부터 이제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결국 인사이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반도체 기획부터 개발에까지 얘네들 시놉시스랑 케이던스랑 이런 애들은 거의 EDA 툴, 설계 툴의 탑이에요. 얘네들을 깨고 새로 들어올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아마 돈을 대박 먹겠죠. 그럼 국내 회사에서는 리노공업이 리노공업. 자, 이 설계를 해가지고 샘플 칩을 만들어요. 그 샘플 칩에 대한 테스트를 대부분 다 리노공업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케이던스가 EDA 기업들의 해자가 지금 경제적 해자가 구축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P도 많고 이러니 얘네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이종간의 칩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이종간의 칩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특별한 기능들을 요구하는 칩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칩들이 서로 개발하는 단계부터 이런 케이던스나 시놉시스의 EDA가 둘 다 이제 필요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래서 패키지도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테스트도 다양해져요. 자, 개발해서 이 마지막에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실수가 되면 다시 이제 원위치 돼가지고 다시 쌓아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양산하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진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R&D에서 아주 많은 테스트를 해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종칩 결합에 대한 수요와 R&D 니즈가 계속 증가할수록 결국 이제 테스트가 R&D 테스트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켓의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라이센스 매출이 여기 보시면 라이센스 매출이 작년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ARM의 라이센스 매출이. 라이센스 매출이 올라오니까 이거 라이센스 매출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된 거고 칩 설계하는 애들이 AI 개발 엄청 많아지는 거니까 후행해가지고 리노공업 좋아진다고 작년에 영상 올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인지를 한 거예요. R&D 서켓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 R&D 서켓에서 리노공업이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R&D 과정에서는 테스트를 해야 돼. 그럼 테스트를 왜 하느냐? 아니, 대량 양산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 해야 대량 양산으로 웨이퍼에 올리죠. 대량 양산하기 전에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량 양산해가지고 칩 만들었다가 망해. 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ARM의 라이센스 매출이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준다. 저는 이게 결국에 외형에도 영향을 줘요. 왜냐? 리노공업 가지고 테스트를 했으면 초기에 이제 양산으로 램프업 할 때는 대부분 다 리노공업 거 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이게 칩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칩의 경우에는 뭐 그때는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ISC 같은 이제 대량 양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이 커지고 다양한 칩 설계가 필요하고 이 칩을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한 것들이 다 양산으로 넘어가서 대박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D 비중이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리노공업이 제일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리노공업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2, 3년 들고 가면은 대박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라이센스 매출이 이제 램프업 하기 시작했잖아요. ARM의 라이센스 매출이. 그러면 이게 후행해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노공업은 그냥 뭐 장투해도 된다. 국내에서 이 정도로 장투할 만한 스토리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 밸류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차트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성장 주식은 밸류를 따지면 안 되고 성장이 꺾일 때까지 샀다 팔았다를 하든 계속 거기서 붙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일부는 박아놓고 끌고 가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업들 경기가 나빠지든 경기 침체가 오든 간에 설계는 일단 라이센스를 ARM한테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에 필요한 돈은 다 빼놓은 거고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개발 남들이 힘들 때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연구개발 못할 때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면서 2년 뒤에 보통 양산 들어가면서 헤쳐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와 상관계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정말 R&D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는 거.
그래서 경기와 무관하다. D램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뭐 시크릿컬하게 또 박살날 수 있겠지만 비메모리는 비메모리 쪽에 이렇게 설계가 많아지고 이러면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종칩 결합에 대한 이 예측도 했었고, 이종칩 결합이 이제 결국에는 좋아지는 국면들이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기술 개발이 있게 되면은 초기 기술 개발 때문에 EDA 기업이랑 결국 테스트, 국내는 이제 그래도 이런 리노공업 같은 기업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저는 없었다, 리노공업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그냥 저도 이제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랑 그거 사러 갔었어야죠. 굳이 뭐 국내 리노공업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온디바이스에서 리노공업 외에는 국내에 딱히 수혜라고 안 봐요. 왜냐면 경제적 해자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끝까지 양산이 안 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설계단에서 이제 연구개발이 많아지긴데, 연구개발된 칩이 모두 양산으로 안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는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받는 거라서 실제 그 R&D 단계에서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R&D 단계가 많아지면서 샘플 칩을 만들고, 그 샘플 칩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에이직 칩으로 이제 전환하겠죠. 그때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이 R&D 테스트 단계가 확실히 많아지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좋아지는 게 결국 리노공업이랑 케이던스, 그 다음에 뭐 시놉시스 이런 기업도 아니겠냐, 그 얘기인데, 그거 작년에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저야 뭐 이 정도 깊이는 안 되지만 이런 이제 인덱스한 자료가 또 나왔으니까 신형 쪽에서 신형 보고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